네, 안녕하세요. 패스웨이 파트너스 이상진 대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금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미래개발은 회계사로서 근무를 하고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사모펀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투자 파트너스에서 벤처 투자를 했습니다. 벤처 투자 주니어 때 성과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예 벤처 회사로 가자라고 해서 올릭스라고 하는 신약회사의 CFO로 가서 상당한 투자 유치를 했었었고 기술 특례 상장을 제가 직접 담당을 해서 상장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뷰노라고 하는 의료 인공지능 회사에 가서 마찬가지로 프리-IPO 투자 유치 그리고 상장까지 잘 마치고 2021년도에 패스웨이 회사를 설립을 해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는 한 1,800억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벤처 기업들 이제 스타트업도 투자를 하고 지금 주로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이제 경영자로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간 부분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한 부분 그리고 투자자로서 실제 투자를 한 부분 스타트업의 이제 시드 단계부터 프리-IPO 단계까지 제가 전체적인 경험을 다 해본 사람으로서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성장 단계의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벤처 기업들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설립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회사 성장을 하는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 계단식 성장을 한다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있는 제품 경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거고요. 스타트업들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할 때는 리니어하게 성장한다기보다는 투자를 한번 받고 회사 이제 성장을 위한 그런 자금으로 쓰다가 다음 또 투자를 받으면서 또 한번 성장하고 그런 성장 단계를 거치는 걸로 일반적으로 되어집니다. 투자자들도 이번에 투자는 그러면은 어떤 단계냐, 시리즈 A 단계냐, B 단계냐, C 단계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계단식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제일 왼쪽에 보면은 시드 캐피탈이 있고 오른쪽을 봐도 뭐 얼리 스테이지, 레이터 스테이지 이렇게 있는데 투자사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위에도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투자 스테이지가 있고요. 또 뭐 시리즈 A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사들도 있고 아예 또 시드를 또 투자하는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미팅을 하면은 회사는 정말 좋은데 저희 회사가 원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예상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시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1억에서 뭐 3억 정도의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률로 보면은 이게 뭐 대박이 나면은 100배도 이제 버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시리즈 A의 투자는 주로 뭐 작은 데는 5억에서 10억, 큰 데는 30억 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수많은 리스크를 이제 뚫고 올라온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대신에 리스크는 낮춰진 만큼 투자 수익률이 좀 낮춰지죠. 그래서 시리즈 A 투자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뭐 4배에서 10배의 투자 수익을 이제 기대를 하고 프리-IPO는 잘 또 안 들어와요. 프리-IPO는 보통 2배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300억에서 500억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모펀드들은 벤처기업의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은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관심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는 투자사에 가가지고 이제 투자를 미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시리즈 A에서는 각 영역별로 뭐 굉장히 구체성이 올라와 있는 회사의 벤처 캐피탈들이 진짜 뭐 10억에서 30억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뭔가 입증된 건 없지만은 10억에서 30억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럴 만큼 회사가 갖춰져 있기는 해야 돼요. 시리즈 A 단계에서는 그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 전 단계에서는 제일 왼쪽 보면은 이제 시드 투자, 엔젤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보다 더 전 단계는 아마 지인들이 이제 뭐 친구, 뭐 나도 한 1,000만 원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투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벤처 캐피탈로 분류되는 그런 곳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시드 투자자들, 예를 들어 뭐 유명한 회사들로 보면은 보넨젤스나 뭐 퓨처플레이나 CNT테크는, 그리고 뭐 각 대학의 기술 지주 회사들,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시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 데서는 팀이 뭐 두세 명, 창업팀이 좋고 창업팀의 아이디어가 좋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전에 뭐 연구를 했거나 경력이 있거나 이런 팀이구나, 그러면은 시드 투자금을 투자하겠다. 주로 투자금은 한 1억 정도, 그럼 많으면 한 3억 정도 되고, 제가 CFO로 했었던 뷰노라고 하는 회사는 시드 투자를 2014년도에 받으면서 그 투자 후 밸류를 10억 원으로 밸류를 받았고요. 보넨젤스랑 퓨처플레이에서 각각 1억 원씩 투자를 해서 10%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 나중에 엑시스는 각 투자사들이 한 150억 정도를 회수를 해서 시드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한 100배 정도, 얘기는 잘 안 해요. 뭐 100배 투자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통상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시드 투자가 10억 밸류일 때도 있고 한 40억 밸류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40억 밸류로 투자를 하면 이 회사가 투자를 하고 나서 나는 500억 밸류 회수할까, 뭐 짧게 회수할까, 뭐 그렇게 돼 있지만, 스타트업이 잘 돼가지고 상장을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3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2, 30억대 밸류로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상장하고 3천억 혹은 7천억 이렇게 가면은 100배 이상의 투자가 되죠. 그래서 요 시드 투자자들한테는 너 투자하면은 그래도 한 3, 4배는 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굉장히 서로 안 맞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격이 됩니다. 자, 시드 투자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 뭐 원래 창업팀에서 이제 그래도 뭐 실제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뽑고 해서 한 10명 정도, 그냥 10명은 예시적인 숫자죠. 10명의 정도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초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후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품질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전체적인 운영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주니어들이 붙으면 한 1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연구를 하면은, 보통 이제 투자를 받으면은 뭐 반년 만에 또 받을 수도 없으니까 보통 한 1년 이상의 투자금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투자금은 한 20억에서 한 30억, 그리고 섹터에 따라서 큰 돈이 드는 데는 뭐 시리즈 A 투자도 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투자금이 들어왔을 때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다 보니까 지분 희석이 되는데, 각 단계별로 보통 한 15% 지분 희석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 200억 밸류로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 50억 원 정도 투자금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 B 단계로 올라가면은, 시리즈 B는 뭐 신약은 이거보다 좀 적겠지만 AI나 이런 쪽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30명 이상 혹은 한 50명까지 정도 되는 그런 팀이, 각 팀에서 팀원들이 이제 쫙 이제 붙고, 굉장히 그 시리즈 A 때 형성했던 그런 개념 체계가 시리즈 B에서는 정말 완성도 있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이제 시리즈 B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AI의 투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투자받기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 VC들이 시리즈 A로 잘 인정을 안 한 거야. 이 정도는 우리 투자 못한다. 뭐 시리즈 A 뭐 아직 덜 됐네. 혹은 뭐 시리즈 B는 아직 덜 됐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간 개념이 시리즈 A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제 프리 A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리즈 B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한 사업 성과를 보이기 전에는 이번에 시리즈 B는 아니고 브릿지 투자로 합니다. 그래서 밸류는 싸게 브릿지로 한 1, 20억 정도 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이제 용어가 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리즈 A, B에서 투자자들한테는 이 돈을 주면은 우리는 어떤 거를 달성할 거야? 그냥 운영비로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자, 이 돈을 주면은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는 지금 200억 원의 기업 가치, 자, 이 정도로 되면은 다른 벤처 회사들도 2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어? 그런데 네가 50억을 주면 이 50억을 가지고 R&D에 때려 넣어서 이것까지 달성할 거야. 혹은 뭐 데이터를 이렇게까지 확보를 할 거야. 구하기 힘든 데이터까지 확보가 되면 우리는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거에 공감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시리즈 B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죠. 시리즈 C 단계부터는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는 시리즈 B에서 굉장한 사업적 성과를 이뤘고 시리즈 C 단계 가가지고 진짜 이제 마케팅 태워가지고 이제 매출이 실제 나오는 거를 그 대규모의 매출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이 있지 이제 매출 나오고 우리 경쟁력 있지라는 걸 보이면은 시리즈 A 때 들어온 투자자들은 이미 한 5년 기다렸기 때문에 자 이제 상장을 합시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시리즈 B에 받았던 돈을 대부분 이제 소진을 하고 나면 돈 없는 상태에서 공모자금 들어온 IPO 하면은 공모자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돈 없이 그냥 상장을 무턱대고 그 트라이를 했다가 상장에 떨어지면은 돈도 없고 굉장히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상장의 뭐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여유 자금을 이제 보유를 하기 위해서 프리 IPO 투자 유치를 그 크지 않은 규모로 프리 IPO를 유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프리 IPO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 회사는 상장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퓨리오사 AI나 뭐 리벨리온이나 계속적으로 뭐 시리즈 C, D, E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회사들은 우리는 당장의 IPO를 그 뭐 계획에 두고 있지는 않고 우리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뭐 양산에 들어가고 다음 제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시리즈 뭐 이제 개념은 조금 모호해지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제일 밑에 그냥 협상력은 그냥 재미로 써놨는데 저는 이제 사모펀드에도 있고 뭐 시드 투자도 하고 뭐 투자도 창업팀이랑 같이 이제 회사 투자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이게 회사랑 이제 투자자와의 그런 관계가 좀 재밌어서 적었는데 시드 투자자 1억 투자하는 투자자가 회사에 대해서 파워가 제일 셉니다. 창업팀한테 1억을 주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1억을 주지 않는데 1억을 준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1억을 받기 위해서 진짜 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고 회사의 그런 아이디어 이거 뭐 특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할 겨를 없이 투자자들한테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협상력이 이제 투자자 위주로 가고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투자자의 투자 금액은 점점 커지고 예를 들어 프리 IPO는 뭐 100억 투자한다는 벤처 캐피탈도 있고 막 그런데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 사모펀드에서 투자할 때 뭐 저도 가장 제가 그 팀원으로서 가장 크게 투자한 게 1,100억이었는데 점점 큰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는 상대방 회사도 아주 크니까 그래 큰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협상력은 이제 회사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특히 프리 IPO 때는 대표님들이 투자 유치를 안 띄워도 돼요. 이제 CFO가 이제 프리 IPO 때 뛰고 그냥 뭐 대표님 가끔 뭐 인사 정도만 해도 이제 투자 유치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제 프리 IPO 되고 상장 승인을 받으면은 투자 계약은 상장 승인 받는 걸로 투자 계약이 해제되게 되어 있어요. 벤처 캐피탈 투자 계약서에. 그런데 많은 회사들은 상장까지 못 갔다 보니까 이게 상장을 하면은 투자 계약서가 해제된다는데 진짜 해제가 되는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을 승인을 받는 순간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에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장이라는 거는 퍼블릭의 주식을 오퍼를 하는 거고 일반 대중이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주주만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릭스 상장시키고 뷰노 상장시키고 하면서 이제 상장 과정에서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계속 그 영업 성과를 내라고 분기별로 계속 자료를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상장 승인 받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냥 백오피스에서 저번 분기 경영 성과를 자료를 제출하세요 하면은 저희는 상장 예정법인이기 때문에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증권신고서 나가면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되게 짜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들이 아무튼 간섭은 아닌데 아무튼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좀 해소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